일명기사 때 두 가지 기사 전해드렸죠. 뭔가 아쉬움이 아주 짙게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과거에 있었어요. 자, 그 얘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경찰 주체 없는 행사 위험 7년 전 경고가 있었는데 그냥 넘겼다. 아까 일명기사하고 연결이 됩니다. 지금 경찰청이 2015년에 발주 용역을 줬어요. 그러니까 연구를 해달라고 용역을 준 겁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가 나온 거죠. 그 보고서 안에 다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주체 없는 다중행사 위험, 안전관리 법적 근거를 세워야 된다. 지금하고 딱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이미 이런 위험성을 이미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전문가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조짐이 있었다는 거죠. 후속 대책, 그러나 손을 놓고 무방비가 됐다. 그리고 지금 경찰서 하는 얘기 있죠?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체가 없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2015년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내용이고요. 다음 내용 하나 더 보겠습니다. 경찰이 무시한 보고서, 바로 이 용역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엔 어떤 행사든 안전은 경찰의 책임이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없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누가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 보고서는 경찰입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주체자 유무 상관없이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마련도 제언을 했다. 이거대로 시행이 됐다면, 그리고 법이 그 이후에 마련이 됐다면 어땠을까? 뒤늦은 후에만 굉장히 남기는 대목들입니다. 지금요. 이 부분이요. 자, 일단 이 7년 전 보고서 관련 내용을 좀 실려 있는데요. 전해드렸고요. 다음 기사도 좀 하나 있습니다. 경찰이 직무법상 이태원 보행 통제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뭐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없다 이런 얘기 나오지만 그래도 따지고 보면 뭐가 방법이 있지 않았나 이런 거예요, 지금요. 자, 요 얘기는요. 조금 이따 뭐 전문가들 얘기도 있는데 조금 이따 다뤄보고요. 우선 앞서 보고서 내용부터 좀 따져보겠습니다. 윤희석 전 대변인. 용역 보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냥 참고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경찰이 좀 진지하게 이걸 받아들였다면 아쉬움이 아주 많이 남습니다. 그렇죠. 7년 전 보고서인데요. 예. 경찰 관련한 내용을 보면 결국은 이 모든 이 공공의 목적을 위한 행사나 뭐 축제가 아니더라도 예. 이 모든 이 안전 책임은 경찰에게 있다는 걸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는 경찰의 최근 해명에서도 보듯이 주체자가 있어야만 뭔가 협의를 하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주체자가 없기 때문에 이건 막을 수가 없었다. 행정력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는 그런 해명과도 이게 연결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뭔가 매뉴얼이 없었다 이런 공허한 얘기, 즉 행정을 너무 수동적으로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죠. 이 보고서 이거 다시 회람되겠는데요, 이거요? 지금 정부 내에서요? 대단히 중요한 참고 자료였던 겁니다, 당시에. 돌이켜 보면요. 자, 방금 소개해드렸던 동아일보기사 다시 한번 좀 불러오죠. 그러니까 이태원 보행을 통제할 수 있었다. 이 기사는 이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거든요.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작은 제목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경찰은 현장 CCTV를 보고도 대응을 안 했다. 그러니까 지금 CCTV가 현장에서 굉장히 여러 곳에 있어서 그 상황을 그 CCTV에 담겨 있답니다. 그런데요, 그 CCTV 용도는 교통 통제 용도였답니다. 방범, 이 정도인 거죠. 여기 또 놓쳤네요, 이걸요. 그리고요, 주체 측 없는 행사 매뉴얼 부재하다. 전문가들 경찰 직무법 명확히 적시돼 있다. 위험 인지 때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그러니까 지금 이 CCTV에 담긴 그 모습들이 위험한 상황 아니었냐는 거죠. 그리고 이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그때는 법상 움직여야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렇군요. 직무법상 이태원 보행 통제할 수 있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전문가의 좀 조언이 있는데요. 뭐 요새 최근에 전문가들 분들 많은 이런 조언, 뭐 제언하고 계신데 그 내용 중 하나입니다. 들어보시죠. 사람들이 지나치게 모이는 그 사태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에 대해서 대비를 할 박상희 의원님. 이 CCTV 물론 이제 주목적인 교통 관련 뭐 상황을 파악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모습이 담겼다 그래요.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려 있고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 근데 그냥 흘려버린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CCTV가 예.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까지 굉장히 많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거의 사실 도시에는 거의 모든 곳에 있죠. 굉장히 촘촘하게 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 목적이 아마 교통 관련이더라고 하더라도 좀 전에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 뭐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치안의 안전 책임은 궁극적으로 우리 경찰이 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했던 것은 굉장히 경찰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예. 이번에도 많은 이제 외신 보도들이 나오는데 예. 외신 보도에서 지적하고 있는 게 이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작은 시위에도 과도할 정도의 공권력이 투입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외신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비해서 이렇게 CCTV까지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전혀 그런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데 외신이 지금 비판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예. 것이고요. 좀 전에 우리 윤석 대변인 말씀 주셨던 것 관련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저런 용역 보고서가 왜 나왔냐라고 생각을 들면 예. 이제는 이제 SNS라든지 이런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의 집회 시위나 행사가 아니라 예. 뭐 플래시몹이라든지 아. 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다중 행사, 예. 꼭 주최 측이 명확하게 예.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사들을 충분히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의혹 보고서가 아마 그때 당시에도 검토가 됐을 겁니다. 예. 예, 그런 점들을 간과했던 행정 당국의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깊이 성찰하고 그런 부분들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실요, 지금 기사를 연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뒤늦은 진단이 됐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또 따져볼 건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다음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어가 보죠. 자발적 군중 모임, 법적 책임 묻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요, 초동 대처 분명한 문제 땐 과실치사 따질 듯하다.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지금요. 지금 앞서서 뭐 보고서 얘기도 해줬고요. 그다음에 직무법상 뭐 가능했던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아쉬운 대목들이 있거든요. 자, 그거를 기본적인 바탕에 두고요. 봤을 때 과연 책임 소재를 어떻게 따져볼 수 있는가 이겁니다, 지금. 좀 더 보죠. 주최 측이 없을수록 통제 더 했어야 한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리고 과거에 뭐 여기 보면 우면산 산사태, 요 손해배상 사건 땐 대피 지시했어야 정부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네요. 당시에는요. 골목길 압사, 이거는 예측 자체가 힘들었다. 이런 반론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어떤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볼까요? 박형수 의원님, 네.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 이제 검찰에서 이제 근무를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조금 고민도 좀 해보시고 다뤄보셨을 것 같아요. 이 책임 문제, 이거 어떻게 좀 전개될 것 같습니까? 이거 만만치 않은데요, 상황이에요, 지금. 예, 일단 그 관리 책임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책임지는 주체 문제가 생깁니다. 예. 관리 책임자가 없을 때는 그 책임지는 주체에서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이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고요. 예. 이 책임을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 형사상 책임을 묻는 부분은 굉장히 저는 어렵을 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게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그런 구체적인 그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예. 밀접성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을 묻는 문제는 어려울 것이지만은 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민사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에서는 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그거는 가능할 수도 있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 지금 과실 얘기하셨는데 과실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에 책임이 있는 걸로 보이는 어떤 기관 인물이 그 일을 안 했거나 했는데 소홀히 했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예. 추상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걸로는 안 됩니다. 아, 예를 들어서 지금 관리 책임 또는 주체자가 없는 집회 모임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지자체나 예. 또는 경찰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뭐 당연히 그거는 규정이 없더라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보통 그렇지만은- 분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은 그런 규정이 없는 상황 예. 또는 규정에서 지자체 또는 경찰이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추상적인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그것이 과실치사 또는 과실치상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그 당시 행위를 어떠한 행위를 예상하고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구체적인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고와 구체적인 어떤 움직임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게 아주 명확하게 연결이 그렇습니다. 돼야만 가능하다. 아, 그래서 법적 책임 묻기 쉽지 않다.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답답한데요. 굉장히 답답한데요, 지금요. 이 상황이요, 지금. 일단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아쉬움을 남는 대목이 참 많이 있긴 한데 책임 부분이 굉장히 불분명한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